우리 국민의 30%는 희생됩니다. 천지대공사 할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가 썩으면 나는 썩은 데서 사는 거예요. 내 몸은 안 썩을 것 같으냐? 큰일 나죠. 스승의 그림자가 밟힌다. 밟아버리십시오. 그건 스승이 아닌 겁니다. 밟히면 스승이 아니다. 그거는 이놈아 과거의 걸 가지고 네가 지금 배우지 않았느냐. 그걸 갖고 답인 줄 알고 갖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컵을 만들어서 저 사람이 쓰게 해준다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배웠는데 그것을 살기가 어려운데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는 법칙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홍익인간이 되려면 홍익인간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 지략가거든요, 이게 다. 이 사람들이 태양 체질이 지략가고, 스승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식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태양 체질입니다. 이 사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안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수행자는 수행을 해갖고 자기가 깨우치해가지고 지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세상에 아주 엄청 이 세상에 밝혀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를 열어준단 말이죠. 이렇게 해주고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공부 안 해가지고 실력이 없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작발해도 소용없는 사람들이. 무의도식자들밖에 안 되는 게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거러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태양 체질은 평생 거러지로 살아 지재산이 없어. 근데 요건 욕심만 내면 뒤집어지거든요, 이게. 머리는 그래 좋은데 욕심만 내면 뒤집어져가지고 맨날 거러진 게라 이게. 지 거를 하면 안 되는 사람. 내 거를 안 하면 다 뛰어난 이 지혜가 나오는 사람들. 근데 지 거를 하면은 요거는 망하게 돼 있는 사람. 여기 또 태양 체질입니다. 이제 그 요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제가리 제가리 공명 그거. 그 양반이 태양 체질입니다. 그 양반 태양 체질인데 제일 위에 태양 체질이 아니고 중간 태양 체질. 태양 체질도 상, 중, 하가 있는데 그 태음 체질도 상, 중, 하가 있고 소양 체질도 상, 중, 하가 있고 이건 전부 다 소음 체질도 상, 중, 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갈공명은 태양 체질인데 중이야. 중하고 상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중은 나를 갖추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태음 체질의 사장님들 안 그러면 보수 이게 나라를 통치할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힘을 줘갖고 일으켜 주는 일을 합니다. 중간 이 태양 체질이 그러니까 책사가 되는 거죠. 책사. 그러니까 중간 체질은 책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힘을 못 가졌을 때 사람 대미있게 안으면 그 사람을 힘을 갖게 해준다. 그래서 딱 만난 게 그 제갈공명이가 그 유비를 만난 거예요. 태음 체질에 그러니까 원래 유비가 조금 풍채가 있습니다. 태음 체질에 거러지를 만난 거죠. 그 태음 체질은 거러지면서도 무슨 뭐 지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그 뭐라고 하느냐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요 소리만 하는 거야. 근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요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생각, 지욕심을 안 가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게 이제 저 조조 같은 거는 나라를 살리려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고 이거 또 이제 또 같은 거라도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요러니까 이 금체질 책사가 내가 당신한테 반했다 하고는 당신을 주군으로 모시고 이 사람을 힘을 갖추어 줍니다. 없는 힘을 갖추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갖추어는 주는 거는 중간은 갖추어 주는 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힘을 갖추지언자. 내가 땅이 있고 군사가 있고 경제가 딱 있으면 그 다음 책사 말을 안 들어요. 퉁퉁한 기계 이거 빼빼한 그 사람 말을 안 듣는다니까. 딱 안 들어요 그게.
예, 안 듣는데 요때 만나야 될 사람이 요 책사 위에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게라. 이게 상이거든요. 태양의 상. 이 사람을 만나야 이 갖춘 힘으로 네 맘에 들게끔 딱 이끌어주고, 네가 잘못하면 두드려버리고, 이걸 욕해서 하거든요. 태양 체질의 상은 네가 욕심이 있으면 너를 두드려 갖고 깨버립니다. 이제 네가 여기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딱 여기서 너를 달아보죠. 다 이루었을 때 너를 달아봐요. 달아보고는 너의 기상이 마음에 들 때는 너를 진짜 빛나게 만들어줘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스승이 필요하고, 내가 잘못하면 나를 두드려 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바르게 가는 사람은 빛나게 해줘야 될 요는 스승이 지금 오늘날에 필요한 겁니다. 욕심을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욕심내는 사람 그분을 만나시면 한 방에 날아가요. 근데 요 중 있죠. 중, 이게 책사 있죠. 못 두딥니다. 힘을 딱 가지고 나면 내가 두딜 수가 없어. 문제는 그래서 책사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떠나게 된다. 근데 책사가 바르게 중이 공부를 했다면 저 힘은 다 했습니다. 저 위에 분을 찾아야 됩니다. 요러고 딱 권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이 사람을 컨트롤 하려고 들면 네가 튕기 난다 이 말이죠. 요래 가지고 그 이제 제갈공명이가 마지막에 실패를 한 겁니다. 내 자신을 몰랐던 거 마지막에 요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상 체질에 이 사회에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정보를 다 정리를 하면 사상 체질로 이것이 음양의 이치가 안 맞게 운용한 건 전부 다 실패했었다. 잘 되다가 실패하고 처음부터 뒤집어지고 이런 게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를 배운 것은 과거에 전부 다 성장했다가 망했다가 성장했다가 망한 역사를 배운 거예요. 인류는 흥하고 망했다. 요걸 지금 역사를 배운 겁니다. 누구는 아주 잘 나갔다가 나중에 무엇으로 죽었고, 또 누구는 잘 나갔다가 잘 성장을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패망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문명들이 전부 다 성장을 하고 망하고 성장하고 망한 걸 우리가 배웠고, 위인들이 위인으로 컸지만 나중에 결국 안 좋게 간 것을 배웠고, 뭐가 전부 다 이 역사의 총집합을 내가 정리를 딱 하면 흥하고 망했고 흥하고 망한 요 안에 어떤 원리가 있는가, 이걸 지금 찾아내 가지고 바르게 잡아야 인류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두 분 다시 흥하고 망하는 일을 이제는 정리를 하는 것이 여기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과거에는 전부 다 어떤 지역에서 그렇게 된 거죠. 알렉산더 지지역에서 올랐다가 어떻게 됐고, 지역 그죠? 파라오가 그 지역에서, 또 뭐 어떤 문명이 그 지역에서, 누구 대장은 또 그 지역에서 이렇게 됐는데 전부 다 끝까지 잘된 사람 끝까지 잘된 지금 나라는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느냐? 인류 문명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때 지역 문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아니에요. 망하고 흥한 게 어떤 지역에서 인물이 나도 어떤 지역에서 났는데, 이제는 어떤 시대냐 하면 인류 문명이 하나로 연결된 시대다 이 말이죠. 이제는 지역 문명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통합 시대다 이 말이에요. 통합. 인류가 통합을 하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망하면 몽땅 망하고 인류가 망해.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뭔가 몰락을 하면은 지구가 몰락을 하면 했지, 어디 하나가 몰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하나가 글로벌 세상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몽땅 다 망하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요때는 망하게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시키려고 지역 문명을 이렇게 보여주고 역사가 있지만, 오늘날에 이걸 하나로 통일해갖고 우리가 공부를 해갖고 인류 글로벌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안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망하면 다음 역사가 없잖아요. 누가 배울 건데 이거 망해가. 그래서 2012년을 기하로 해가지고 동지를 기하를 해서 12월 22일로 기하를 해가지고 지구가 모든 것을 이제 정지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지구 멸망 소리까지 나왔던 겁니다. 지구 종말 소리가 나왔죠, 이게. 근데 이것이 선천시대. 이제 이렇게 망하고 흥하는 시대는 끝났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엄청난 그래서 지구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용량 팽창이 됐다 이 말이죠. 지구촌이 오늘처럼 이날처럼 팽창이 된 역사는 없는 겁니다. 지구 창조 이래로 인류가 전부 다 팽창이 됐고 경제를 그만큼 올려놨고 기술이 이만큼 발전을 했고 두뇌가 이만큼 성장을 했고 진화 발전이 다 된 이런 것은 이 처음이다 이 말이죠. 이제 전보다 70%를 해놨다라는 것은 요 선을 넘어가기 위해서 요걸 딱 넘어가면 이제 그 인류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제는 내리고 오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전진해가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요렇게 하려 그러면 인류를 다스리 가야 되는 거지 내 지역이 잘 되려고 해서는 안 되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부자 되고 어디는 가난하고 했지만 인류가 같이 잘 사는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안 무너진다 이 말이죠. 요 방법을 안 찾았다라고 하면은 절대 길이 없습니다. 공도사상. 우리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류 세계 우리는 다 형제고 하나지 둘이 아니다. 우리가 발전할 때까지는 어디가 누가 먼저 할 수도 있었고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는 누가 먼저 이렇게 갖춤도 했어야 됐지만 이제는 다 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요것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우리는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고 인류를 배우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뿌리 민족이에요. 고목나무 한 그루에 할 역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인류의 기술과 모든 과학이 발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힘을 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대이동도 하고 이런 이제 이 운행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중국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중국을 책임질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 이거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힘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너그 멋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요것이 뿌리 지혜가 나와서 이걸 다스려내야 된다. 그래야 인류 평화가 옵니다. 그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당신들 역할이 그만큼 크다 이 말이죠. 이제 요거를 요렇게 이야기한 게 너무 우리가 힘을 못 쓰는 데다가 요렇게 이야기한 게 이러죠. 조금 있으면 압니다. 우리는 힘을 써. 못 쓰는 게 아니고 힘을 쓴다니까. 엄청난 힘을 씁니다. 걱정은 마십시오. 요거로 덮어야지. 더 길게 가면 너무 장대해가지고, 이거 엄청난 걸 지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풀라 그러면 엄청난 방대하게 뻗어나갑니다, 이게.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마라고 했지, 스승의 그림자는 밟을 수 없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림자 뒤에 가서 쫓아가 밟으면 되지. 스승의 그림자는 밟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때 되면 스승 그 앞에 가 있고 내가 또 밟으려 하면 그 앞에 가 있지. 스승은 어떻게 스승이 되냐? 스승은 천자를 깨쳐야 됩니다. 백자도 아니고 천자를 깨쳐야 이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 때는 나를 바치러 오는데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을 깨쳐야 스승이 되는데 하늘을 깨치고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왜? 너희들한테 땅에서 펼쳐야 되기 때문에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아무리 높아도 높은 데서는 펼칠 수가 없어요. 땅에 내려와 가지고 너가 한자일 때 나는 석자에 있는 겁니다. 천지인 삼기를 끌어안고 석자에 있는 거예요.
너가 한자 다가오면 나는 그 두 단을 넘어가가 있고 한 단 갇혀 가면은 혹시 밟힐 수도 있잖아. 두 단 앞에 가 있다니까, 두 단. 네가 발 하나로 뛰지 두 개로 뛰나. 한 발 들고 한 발 땅에 놔야지. 이게 한 발로 뛰갖고는 못 밟아. 두 발로 같이 뛰면 몰라도. 그러게 두 발 앞에 가가 있어. 스승이 좀 얕거든. 못 밟아. 그래 되는 거야. 항상 제자가 커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그 앞에 가가지고 이끌고 있는 것이지. 제자가 커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 높은 데서 오라고 손짓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자를 이끌어주는 것이 스승이고, 너의 눈높이에 내가 그 옆에 있느니라. 항상 같이 가자구나. 이래서 이끌고 가는 게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의 깊이는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알 수 있질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들면은 왜 스승의 그림자는 밟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 밟을 수가 없다로 돌아가야 된다. 스승의 그림자가 밟힌다. 밟아버리십시오. 그건 스승이 아닌 겁니다. 밟히면 스승이 아니다. 밟히면 승생이지 스승이 아닙니다. 밟으세요. 내한테 밟히는 거는 밟아야 되는 거지 밟으면 안 된다라는 법칙이 없어요. 밟히게 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밟히는 거니까 밟으세요. 그거는 밟고 가야 돼. 그래야 내가 성장을 하는 거라. 진정 스승이라는 자가 있다면 스승은 못 밟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가 됐을 때는 초등학교 공부를 하니까 초등학교 선생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럼 초등학교를 넘어갔고 중학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선생한테 배운다라는 건 조금 내가 시간에 비하고 에너지 질량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한테 중학교를 못 배우는 건 아니에요. 실력은 있어도 내 선생으로서 이렇게 상대하는 것이 내한테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효율이 꽉 찬 거를 해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 끝나고 나면은 나이가 그래 됐으니까 고등학교 이제 수준을 내가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면 요거로 가는 거 고등학교까지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선생이 바뀔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이에요. 대학, 큰 학. 큰 학을 갈 때는 어떻게 돼? 이거는 대학은 틀리지는 겁니다. 작은 학, 대학. 요거. 대학을 가니까 선생 그래요? 교수 그래, 교수. 교수님. 이렇게 대학을 가면은 교수를 만나는데 이 교수님을 만나는 게 여기에서는 대학의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일반 선생으로는 안 되고 조금 많이 노력을 해가 실력을 갖춰놓은 이 대학 선생을 만나야 되는 거죠. 교수도 선생입니다. 그래서 대학 선생한테 배워야지, 대학 교수한테 배워야지, 고등학교 선생한테 대학을 내가 배운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죠. 한참 질량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나이와 더불어서 그까지 공부하고 그까지에 마무리한 사람이 있고, 더 해가지고 질을 담아놓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내가 대학을 마칠 때쯤 되면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으로서의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들은 대학 선생이 아니고 멘토를 찾는 겁니다. 멘토. 성인들이 찾는 사람이 이제 성생에서 수준이 넘어가가지고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나의 멘토. 그래서 사회에서 사회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멘토는 사회학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다른 거죠.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이론과 이런 패턴을 만들어 놓은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이러한 그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멘토를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갖고 진짜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선생은 기초 공부를 시키는 분들이에요. 기초. 이론을 정립시키고 분별을 하게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내보내는 게 이게 선생 밑에 공부한 거고, 이거는 1차적인 공부. 공부는 3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1단계는 선생, 2단계는 멘토, 3단계는 스승입니다. 요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 멘토한테 가르침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회를 다 배우고 내가 지식을 다 갖추고
뭔가 경제도 갖췄고, 너가 기술도 갖췄고, 처음 다 갖췄고 나면, 이제는 멘토가 나한테 가르칠 수 있는, 내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경지가 안 됩니다. 왜? 요까지 오는데 멘토가 역할을 했고, 나도 요 와 있어요. 그럼 멘토 실력이 내한테 지금 이끌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안 됩니다, 이게. 요럴 때 멘토 위에 있는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죠. 원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이 형제들이 어디에 부딪혀 있느냐? 70%요 부딪혀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턱걸이를 하면서 한 발을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스승을 못 만나는 겁니다. 기업인도, 대통령도, 실력자도,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스승을 못 만나면 너희들은 실력 가질 때까지는 열심히 해서 되겠지만 이 실력 가진 거를 쓰기 위해서는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까지는 밑에 3단계, 그러니까 요 40% 내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40%. 그 다음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30%를 마무리해서 70%가 오는 거예요. 요때 사회경험도 다 하고 뭐든 이루는 것도 이루고 힘도 갖추고 다 끝나는 겁니다. 힘을 갖출 때는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지식을 팍 배우고 갖출 때는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다 갖춘 상태에서 답답해지는 겁니다. 돈을 막 벌 때는 안 답답해요. 다 벌고 나서 답답한 겁니다. 네가 기본적인 걸 다 벌었을 때, 기본적인 힘을 갖췄을 때, 이거 기본이에요, 이게. 이때 이제 답답해 오는 겁니다. 이때 사람을 찾는 것이고, 이게 스승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진짜로 빛나게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튀어주는 사람, 이 길을 따주는 사람, 방향을 틀어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스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부딪혀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실력이 하늘을 찔러요. 그 실력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지혜가 없었어. 지혜가 모질했어. 이거예요. 지혜를 얻는 게 스승입니다. 지식을 얻는 것은 선생이고, 선생한테 얻지만 지혜를 얻는 것은 스승한테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네? 우리가 클 때는 책사가 필요합니다. 클 때는 책사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이 질량을 만질 수 있는 만한 책사가 이 캐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30%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갈 때 책사가 내가 지금 30%가 넘었는데 60%로 가고 있다. 70%로 가고 있다. 요럴 때는 30%가 넘은 거를 만지기가 힘든 게 책사예요. 우리가 성장을 할 때 30% 가서는 이제 일단 처음에 이렇게 했던 책사는 요 위에서는 힘을 못 쓴다고. 못 쓰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사니까 어디에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가면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그런 분이 있느냐? 그러면 다리를 좀 놔라. 이래 갖고 그분을 모시오는데 힘을 쓰고 이 사람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죠. 요 위에 그 기운을 다스릴 사람, 큰 기운이 와야 되지. 인자는 내가 안 된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디에 있다는, 나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존경하던 분들이 있거든. 아직까지 어디 초야에 숨어 있다. 그럼 그분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갖고 그분을 연결하고 다리를 놓고 이래갖고 모시고 오는 데까지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 밑에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 책사죠. 하지만 이 분별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여기서 같이 협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책사가 들어오죠. 들어오면은 30% 우리가 이룰 때 하고 70% 이룰 때는 틀린 거죠. 그럼 70% 이룰 때까지 책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70%가 이루어졌다. 그때부터는 책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승이 필요하지. 책사는 이 사람 밑이에요. 이끄는 무리의 수장의 아래 사람이라는 거죠. 아래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에 놔놓고 대접을 해주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책사고. 스승은 어떻게 되느냐? 책사가 아니에요. 스승은 이제 내가 받들어야 될 분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 갖춘 힘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 스승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인자는 이 사람 70%를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1차적인 갖출 거를 다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책사가 필요가 없어. 더 갖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근데 내가 갖춘 이 힘을 바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바르게 운용을 해가지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요걸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런 기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이게서 뭔가를 더 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이제는 크려고 하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기업들, 대기업들이 더 크려고 하다가 지금 자빠진다고. 더 크려고 하다가. 근데 이걸 유지하려고 이게 노력을 하는 사람은 자빠지는 게 늦어요. 덜 자빠진다고. 여기서 유지하려고 들고 요렇게 하면 욕심을 안 내거든. 그러면 많이 버틸 수가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욕심을 내서 더 키우려고 들면 여기서 문제가 딱딱 생기거든. 이렇게 해서 파염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내가 영창을 간다든지 아주 뭐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욕심이 가하면 그렇게 된다. 그럼 욕심을 낼 때가 있고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욕심을 안 내고 뭐를 하느냐? 내가 가진 힘으로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내면서 사업형으로 돌아가느냐. 내가 이룰 때는 장사꾼이에요. 응? 이룰 때는 장사꾼이라는 것은 낮은 사람이죠. 그래서 챙기고 내 거를 위에 갖고 노력을 한 거고 다 갖추고 나면은 이 사람이 한 단 올라가야죠. 힘을 갖춘 사람이니까 이제 장사꾼에서 벗어나가지고 사업가가 돼줘야 돼. 사업가라는 것은 장사하고 틀린 것이 사업가는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덕망을 얻게 돼요. 장사꾼은 덕망을 못 얻어. 그래서 장사꾼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라. 사업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업을 해야지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하되 힘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일을 해야 돼. 이러면 이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장사는 내가 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 배 불리려고 하는 거고, 내 걸 키우려고 하는 거고, 사업은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다. 여기 사업하고 장사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 이롭게 하는 게 그러면 내가 자선 사업이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사업이지. 자선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라고. 자선 사업하고 사업이 틀려요. 그런데 사업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데 여기서 자동 발생적으로 경제라는 게 엄청나게 일어나죠. 이게 스승이 이끌어주는 거하고 책사가 이끌어주는 게 틀린 겁니다. 책사가 왜 그 수장보다 아래 사람이냐면 수장만은 큰 생각을 못 하니까 책사로 내 아래 사람으로 있는 거거든. 근데 스승은 왜 수장보다 위에 있느냐면 수장이 생각 못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수장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지혜를 열고 그런 널리 주의를 이롭게 하면서 내 품격을 올려주고 큰 인물로 만들어주거든요. 나를. 그래서 내 스승님인 거라. 이게 책사는 부르기를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 책사라고. 책사님이 안 되거든요. 스승은 스승님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우리 그 기업인들은 스승을 만나야 될 때지 책사를 구할 때가 아닙니다. CEO를 구해야 될 때지 책사를 만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인자 이만한 힘을 가졌을 때는 인자는 재주 있는 사람을 부르기보다는 실력 있는 사람을 불러야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하고 재주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건 틀려요. 재주는 실력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재주지. 그래서 저쪽 땅을 사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이런 거는 지금 다 아는 세상이에요.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고를 때죠. 그런 데에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만큼 답답한 데는 2차 대전 이후에 이만큼 답답하죠.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답답한 거는 2차 대전 이후입니다. 50대가 때가 답답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이에요. 지금이지 전에 100년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50대면은 내가 인생 다 살았는데 뭐가 걱정이고 이렇게 살았다니까. 참 무식하죠. 그때는 당신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처음보다 이 역사적으로 자손들이 계속 이리 진화 발전을 해갖고 진화 발전이 끝난 당신들이 지식을 갖췄고 다 이래 힘을 갖추는 거예요. 이거는 이 민족이 빛이 나기 위해서 지금 다스리 온 거거든요. 요때 전부다 힘을 갖추어 놔놓고 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래서 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누구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답답한데 다 스승을 만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스승은 누구하고 일을 하느냐면 지도자들을 전부 다 기운을 틔워주고 여기에다 지혜를 넣어줘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일하게 해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 사람들 지도력으로 우리는 일이 다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안 답답해지는 겁니다. 위층에서 스승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터져야 우리 지도자라는 뭐가 지도자라고 하느냐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지도자입니다. 회사 같으면 회사의 회장님이 우리를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회사에 만일에 사장이면 사장이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를. 그럼 이 사장님이 바른 사고가 터져야 이 회장이 바른 길을 제시를 할 때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안 답답해지는 거죠.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체에 있다면 단체의 회장이라든지 단체의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이 수장이니까 이분이 깨쳐야 된다라는 거지. 이분이 지혜를 열어야 이분이 이끄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깨달아야, 그리고 대통령이 패러다임을 열어야 내 밑에 있는 장관들한테 지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패러다임으로 지시를 하는데 너무 우리가 이 모르던 거를 이렇게 잘 지시를 해서 가게 해주니까 하나도 안 답답한 거죠. 장관들이 그 패러다임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가게 하니까 안 힘든 거죠. 안 답답고.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이 거기 내려와갖고 또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 전부 다 가는 게 하나도 안 답답해지는 겁니다. 수장들이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수장들이 각 분야의 수장. 여기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헤매고 있어요. 국민들이 다 그럼 70% 갖다 놓으신 게 다 스승을 만나. 아니다. 스승은 그럼 몸이 몇 개 되게. 스승은 제일 위의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제일 위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그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아래 사람들이 잘 열리게 하는 건 그 아래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안 돌봐주고 지도자만 돌봐줍니까? 지도자가 패러다임을 열고 여기서 일을 일으켜야 너희들 할 일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지도자들이 신패러다임을 일으켜야지 밑에서 신패러다임을 일으키라 말이 되나요? 위에서도 못하는 일을 밑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냐고. 천만에입니다. 어째 위에 분이 그냥 되나요? 위에 분은 그만한 기운이 있어서 그만한 통찰력이 있고 그만한 힘이 있어서 윗분이 되는 거예요. 윗분이 자기 할 역할을 못 하니까 우리가 윗분으로 안 비누어서 그러는 거지. 언젠가 전부 다 윗분으로 보일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때가 돼갖고 윗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 시간이 끌리니까 윗분들이 지금 전부 다 낮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분들이 스승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윗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지 아래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너무 너희들이 분별하는 방법이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과거에 이게 매이가 있으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튀어주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고로 생각을 해라. 과거에 너희들이 배운 지식은 과거의 것들이니 이것은 참고일 뿐이지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의 게 어째 현재의 답이 되노? 어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현재 답은 현재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과거의 답은 우리한테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우리가 지금 요거를 점검하고 이런 걸 전부 다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흡수가 돼서 미래의 걸 열고 미래의 답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창출해내는 거죠. 이게 신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걸로 머물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미래를 열어야 되는 사람들이 어째 과거의 걸 답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갖다 대느냐고. 과거의 거를. 이 사람한테 지금 묻는 게 전부 다 과거의 거고, 그러면 이거는요 이런다고. 그거는 이놈아 과거의 걸 가지고 네가 지금 배우지 않았느냐. 그걸 갖고 답인 줄 알고 갖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거는 하나의 참고서일 뿐이다 이 말이야. 인류의 어떤 자가 깨달아 갖고 깨우친 말을 했더라도 그거는 과거의 거 우리가 오늘은 참고하는 거예요. 오늘의 답은 지금 나오는 답이라 해야 돼. 신패러다임을 지금부터 생각하는 이 패러다임이 다른 것 사고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만져야 미래가 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미래는 실패하지 않는 사회. 이러한 지식인들이 미래를 여는데 실패하는 사회를 만든다. 이게 모순이죠. 미래는 처음보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사람들도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지도력을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삶이 즐거워져야 돼요. 삶이 고통스러워야 되는 게 답으로 하나를 딱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미래에는 우리가 과거에 희생한 거를 그 위에 걸음으로 올라서서 빛나는 사회를 여는 데에 우리는 즐거운 삶을 여는 패러다임이라야만 미래에 우리가 열어갈, 그리고 우리가 보람 있는 삶, 과거의 희생을 보람으로 돌리는 삶을 이런 거를 패러다임으로 꺼내갖고 우리한테 할 일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고통을 강요한다.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미래를 향해서 가르침을 받을 사람이 오라는 거죠. 과거의 걸 따지러 오지 말고 그거 따지면 그거 대답하다가 난 죽어야 돼. 그거 따질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 200명이 2,000명인가? 전부 다 지식을 갖춰갖고 이게 답이라고 그걸 고정시켜 놓고 전부 다 갖다 디디다 되는데 너 거 지금 설명해 주다가 나는 죽어야 돼요. 일도 못하고. 그거는 나 또 다 아는 걸 알아. 얼마나 지식을 잘 갖췄고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내가 안다니까. 그걸 가지고 빛나게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 이해가 되나요? 스승과 제자 사이는 너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만났느냐 따라 가지고 스승이 아직까지 큰 힘을 갖춰놓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오면 서로가 제자 되려고 그럽니다. 서로가 다 제자 되는 것처럼 때가 있어요. 이제 요때는 지금 제자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요거는 임시로 지금 제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승이라는 자는 엄청나게 빠른 이 템포를 가지고 세상을 리더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요 제자라고 온 사람들이 지금 이 템포를 내가 가는 데에 따라올 수 있느냐? 요거죠. 만일에 더 지적인 일을 하는데 내가 요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일을 네가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만한 실력을 갖췄느냐? 요렇게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저 민초들의 이 백성들 어려운 사람들이 몇 명 있을 때는 네가 여기서 스승님 제자라 하면서 네 역할을 하겠지만 만일에 이 나라의 최고의 재벌 회장들이 왔다. 이럴 때는 네가 스승님 제자라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안 돼. 실력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보는 실력과 민초가 보는 실력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자라는 게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 스승이 처음에 이렇게 인연들을 하는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스승님 옆에 딱 붙어갖고 여기서 뭔가 궁디를 딱 이렇게 이게 그 뭔가 딱 이렇게 붙이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편안하게 해주다 보니까 여기서 질이 들어가지고 이 자리가 내 거라고 안 비켜주려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못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를 안 삼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더 이상을 못 가. 더 가면 또 바짝 붙어가 갈라 그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상대가 오다가 가버립니다.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거든요. 처음부터 스승님한테 갖다 대지 않습니다.
제자한테 먼저 접근하죠.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승님은 처음부터 버겁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자한테 묻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먼저 상대를 해요. 지적인 사람이 상대를 하면 이 제자가 실력이 안 되면 내가 우쭐댄다든지 조금 그 자리에 뭐 모순 있는 행위를 하면 이 사람이 제자를 상대하다가 떠나버려요. 이는 모순이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를 안 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제자를 삼냐? 올 인연이 상층까지 다 오고 나면 전부 다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할 거는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올 사람이 다 오고 나면 여기서 제자를 만듭니다. 제자는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올 인연이 어느 정도 오고 나서 거기에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실력이 되는 자들을 제자를 삼는 것이지 처음에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자를 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공부를 시키는 거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하나, 스승님 옆에서 가처위 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끌고 나가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이거는 어느 한계가 있는 거죠. 스승님 지금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지금부터 제자 삶을 생각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이러는 거죠. 공부한 연후에 제자는 시험 친다. 제자는 어떤 시험 치느냐? 니를 바칠 수 있느냐? 니를 내놓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재밌는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자고. 너를 다 바칠 수 있느냐 하니까 내가 돈도 하나도 없고 뭐 가진 게 없으면 얼른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목숨 걸 수 있느냐? 겁니다 이러거든요. 니는 목숨 못 겁니다. 못 걸어. 말은 걸 수 있지. 근데 못 겁니다. 근데 재벌이 됐어요. 이 사람이 재벌입니다. 그럼 내가 한 10조도 가지고 있고 이런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제자 되려고 옵니다. 너 걸 다 내놓을 수 있느냐? 그 맛 움찔거습니다. 10조를 다 내놓으라 그럴 거니까. 제자 되려고 하겠어요?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너 거 너 하고 제자 되려 하지 마라. 이러는 거죠. 제자는 요렇게가 제자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승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맞나요? 이 근본은 맞나요? 이제 작은 데서 풀어보자고. 그러면 스승님 말을 따르면 네가 재벌이 돼갖고 돈이 많다. 그걸 다 내놔라 하면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목숨을 걸고 저 뛰어들어라 하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안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게 스승과 제자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왜 이걸 묻게 되느냐 하면 네가 그만한 것을 바치지 않고 스승을 얻을 수가 없어요. 스승은 목숨을 수없이 바쳐가면서 갖춘 사람이에요. 스승의 값어치는 네 재산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그 재산으로 스승을 못 사요. 그러니 내를 얻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 스승을 얻고자 한다면 값어치가 얼마나 자 같아요? 너한테는 너를 다 바치도 바꿀 수 없어야 스승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걸 뭐든지 바칠 자신이 있어야 스승을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너가 다 바치는데 스승은 어떻게 되냐? 나를 너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자와 스승 사이거든요. 너를 위해서 내가 바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목숨도 걸 수 있는 게 스승과 제자 사이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같아지는 겁니다. 그만한 각오 없이는 스승을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스승은 함부로 이렇게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죠. 온 백성이 제자죠. 그러나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진짜로 제자를 남길 때는 이 상단의 근기를 가져야 됩니다. 시험 칠 때는 어떻게 치느냐? 돈 많은 거로 치느냐? 아니에요.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공부된 겁니다. 스승이 인류를 이끌고 나간다면 그 제자는 인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승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면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할 줄 알아야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죠. 그런데 다 돼야 되는 스승만큼 깊이가 아닐지라도 그런 지경에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많이 알아서 공부가 아니고
얼마나 세상을 이해하고 품어내느냐가 공부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는 거죠. 시장에 나물 파는 아줌마가 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재벌이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임금이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거러지가 제자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스승과 제자를 보는 것이지 항상 스승은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키는데 어느 만큼 잘하는가는 항상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비중에서 제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한테는 제자가 그러면 한 사람 있을 거냐, 10사람 있을 거냐, 작아도 3,000명은 분명히 될 겁니다. 작아도. 제자가 3,000명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숫자들이 벌써 하늘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제자 될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제자의 수와 총 제자들의 수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언으로도 다 남겨가지고 도파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만큼 제자가 생길 겁니다. 제자는 항상 내 옆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자가 내 옆에 머무는 것은 스승 밑에 매이는 제자밖에 없습니다. 멘토도 내가 다 갖춘 멘토라면 내 옆에 머물겠지만 멘토도 지금 내가 공부를 지금 시키면서 내 공부도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내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인연으로 오면 그 안에 저 사람한테 주어야 될 게 몇 프로가 있고 내가 얻어야 될 게 몇 프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연이죠. 나를 공부시키고 나한테 내가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70%는 내가 주지만 30%는 내가 얻을 게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직까지 멘토 아닙니다. 이분들한테는 내가 공부 중이기 때문에 내한테 인연으로 왔다가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게 돼가 있으니까 정 주지 마라. 정을 주는 것 때문에 난주 배신이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얻는 게 있으므로 나도 또 30%의 내한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얻으니 이것은 서로 간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 나는 아주 진짜로 나를 갖추고 완전히 내공을 갖추는 멘토로 성장을 하는 것이지. 언제 떠날 거냐는 네가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필요치 않을 때가 되면 떠납니다. 자연적으로 떠나니까 네가 잡아도 못 있어. 인간은 잡는다고 있어지는 게 아니고 힘으로 잡으면 있을 때는 있어지지만 힘이 넘어선 거는 잡는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개는 매가지 잡아가 걸어놓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도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인간은 매가지 잡고 걸어놔도 마음이 뜨기 때문에 내 옆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뜨면 뜬 거예요. 여기 틀리 동물하고 인간은 틀리다 이 말이죠. 내 부인이라고 네 옆에 잡아놓은 것 같지만 마음이 뜨시면 이건 네 부인 아닙니다. 육신을 잡아놓고 지금 내가 지금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는 이 엄청난 착오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동물하고 살려고 지금 사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 마음이 뜨면 내 정신은 벌써 뜬 겁니다. 아주 껍데기죠.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저자가 나를 필요로 해서 왔으니 나는 정성껏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정성껏 하면 내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실력만큼 나오는 것이지. 내가 정성껏 했다면 그 사람은 나를 고마워하고 떠나더라도 나를 잊지 못하게 돼 있고 떠나더라도 떠난 게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나를 찾아올 사람입니다. 정성을 다했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이만큼 배웠지만 이분이 성장을 하고 나서 내가 갖춘 게 없다면 이분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분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갔다고 간 게 아니고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올 때 그자가 더욱 뭔가를 배우고 얻을 게 있어 올 때 내 실력을 갖춰놨다면 그자는 내 곁을 항상 떠나지 않는다. 오고 가는 것은 자유롭지만 항상 나한테 매여 있다 이거죠. 이게 갖추는 사람이고 가는 거 잡지 말고 오는 거 막지 마라. 대자는 순리대로 흐르니까. 그리고 내 제자 된다고 전부 다 내 옆에 머문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멘토가 잘 역할을 했는지를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네가 50대가 지나서
50대가 지나서 그때 아는 겁니다. 50대 중반은 넘어가고 60대나 가서 인자 아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쳐 놨다면 그 사람들 내 주위에 떠나지 않고 항상 내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50대에 가서 내가 어렵지 않아야지 나를 멘토를 보는 거지. 멘토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돼 있는 거지. 지금 멘토라고 생각하는 건 멘토라 하니까 멘토인 겁니다. 스승이 언제부터 표가 나느냐 하면 60 중반은 가야 스승님인지 인자는 그때 표가 나고 그때 왔고 스승님으로 모실 때 스승으로서의 모심을 받는 것이지 50대에 스승의 대접을 받는다? 없습니다. 50대는 스승을 시작하는 거로 이것이 진정 내가 스승의 행위를 바르게 했다면 10년쯤 15년쯤 지나면 내한테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주 빛이 나고 즐겁고 기쁘다 이 말이죠. 즐겁고 기쁜 일을 내한테 일으키 줬기 때문에 스승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지금 내한테 가르쳐 준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바르게 가르쳐 줬다면 내가 빛이 날 것이고 이 빛이 나는 이 한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스승님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것이지 네가 배웠는데 그것을 살기가 어려운데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는 법칙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한 것은 내가 즐겁고 기쁠 때 하는 거예요. 조상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아주 인생을 잘 살아가지고 존경을 받고 즐겁고 기쁠 때 그럴 때 조상님을 내가 그 은덕을 감사히 드리는 겁니다. 스승도 똑같은 것이고 멘토도 똑같은 것이고 내 이 승생도 똑같은 거예요. 남의 지도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상대가 어렵지 않아야 내가 바르게 노력을 한 것이 이제 빛이 나는구나. 요래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내가 멘토인지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오는 사람한테 내가 내 실력만큼 정성껏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성껏. 뭐를 가르칠까 이런 거 가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정성껏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지혜가 나와. 멘토의 지혜. 스승의 지혜가 따로 있고 멘토의 지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생의 지혜도 있어요. 지혜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나는 지혜를 열고 싶다고 평생을 노력을 하는데 지혜는 아주 낮은 것에부터 높은 것까지 있으니까 높은 걸 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일으킬 수 있는 지혜를 열고 있느냐. 요걸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으킬 수 있는 지혜는 상대한테 정성을 다하면 지금 일어나는 지혜가 일어납니다. 내가 상대한테 지금 뭔가를 하는데 다른 데끼 더 일으켜야 될 거는 아니거든요. 상대하고 지금 관계를 한다면 상대한테 필요한 지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다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한테 지혜가 나오게 하려면 상대한테 정성껏 행할 때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지 지혜를 짠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는 그만큼 나오는 것이지 재주를 부리는 데는 지혜가 안 나와요. 정성을 하는 데서 지혜가 스스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이 사람이 지금 내주는 것은 미래에 이제부터 이 세상을 정리를 해가지고 일어나는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될 법, 이 세상이 벌어져야 되는 환경, 요 안에서 일어나는 법칙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예요 이게. 눈을 딱 봤다. 전기가 탁 갔다. 그게 제자다. 말이 되나요? 무식할 때는 그 말이 되는데 지금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은 유튜브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는 힘이 따라가는데 이거는 일반의 법의 힘이고 당신이 지식을 갖는 만큼 힘을 갖듯이 법의 지식을 갖는 만큼 힘을 크게 갖는 거는 일반 이게 천손들이니까 또 사람한테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네가 이 법을 흡수하는 만큼 네 힘을 갖게끔 주는 거예요. 이건 자연에 스스로 주는 힘이에요. 아니,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는 것은 그 유튜브에 올리는 이 강의와 지식이 너희들한테 패러다임을 정리해주는 이러한 이 지식이 너가 흡수를 해가지고 너가 너무 좋으면 이거는 니한테 법의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법의 힘이에요. 앞으로 가르쳐서 너한테 힘이 들어가서 네가 이루어지지, 요행으로 이루어지고 뭐 임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죠. 요렇게 해서 지금 내주는 거예요. 요 내주는 것이고, 내가 그걸 거부하면 너한테는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부하는 걸 절대 뭐라 안 합니다. 근데 거부했는데 니한테 힘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요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잠자는데 뭐 내한테 법의 힘이 들어왔다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고, 그다음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법으로 힘을 내라주는 것은 너는 까다로운 시험을 쳐야 돼요. 까다로운 시험을 치는데 네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혼신을 다해서 너를 바칠 수 있느냐. 시험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너를 불태워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너를 바칠 수 있느냐. 인류에 너를 바칠 수 있느냐. 네가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불태울 자신이 있느냐.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척도예요. 그런 시험을 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 뭐 답안까지 이야기는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기준점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홍익인간이 됐는가 아닌가가 나오는 거죠. 홍익인간이 되려면 홍익인간 시험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춰야 되고 무엇이 덕목이 되며 얼마나 내가 공적으로 나를 이게 바칠 수 있느냐, 공에다가 나를 바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홍익인간은 욕심쟁이 홍익인간, 이거 말이 돼요? 나를 불태우지 않으면 홍익인간이 안 돼요. 홍익인간 혈통은 될 수 있어도 홍익인간 천군이라는 하는 것은 하늘의 일꾼이라는 소리인데, 홍익인간 천군이 되려면 하늘의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늘이 하는 이러한 법칙에 내가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당장 네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러한 뜻으로 뭐든지 나를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천군이 될 수가 없어. 하늘의 천군은 하늘이 힘을 쓸 수 있게 돼가 있는데, 네가 욕심이 꽉 찬 자가 하늘의 힘을 받는다 이 말이 되나요? 안 돼. 아예. 이게 이제 홍익 시대를 여는 거예요. 한 명이 나와도 되고 30명이 나와도 되고 3,000명이 나와도 되지만 그런 사람이라야 한다. 거기에서 등급수가 거기에서 있죠. 나는 정확한 이 답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그래도 나는 뜻은 다 바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걸리면 걸릴 수밖에 없는 뜻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홍익인간도 이제 급수가 있는 거죠. 이게 1급 몇 명, 2급 몇 명, 3급 몇 명 해가지고 9급까지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그게 척도가 그런 데서 비롯된다 이 말입니다. 너가 얼마나 크게 이룬 것을 다 바칠 수 있는가, 얼마나 큰 야망도 다 공적으로 바칠 수 있느냐. 작은 야망을 가진 걸 가지고 내가 다 바칠 테니까 나는 1급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는 안 되지 않냐 이거지. 큰 야망일수록 내가 전부 다 아주 불태우고 바칠 수 있기란 힘든 겁니다. 이런 사람이 큰 상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깨달았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가슴을 열어버렸을 때는 엄청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상자거든요. 이게 청군들입니다. 이렇게 제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 제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 속에서 우리가 큰 제자를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큰 법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제자, 그 다음 제자. 온 백성이 제자고 인류가 다 제자지 제자 아닌 자가 어디 있겠나. 하지만 우리가 착각을 하고 무언가를 지금 가지고 간다면 이거는 지금 너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갖고는 제자가 안 돼요. 일반 제자가 돼도 나는 제자로서의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절로 제자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는 저절로 지자리가.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준엄하거든. 나는 그럼 제자가 아닙니까? 영원히 제자 아니지. 극하고 있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네가 제자를 안 시키 줬으면 해도 데리고 가. 제자리다 갖다 놓고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법의 힘이라는 게 뭐 어디 이상하게 움직이지는 법이 없어. 나를 갈고 닦는 자, 어디에 정확하게 지자리 놓고 하늘이 섭니다. 기가 찬 세상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해가 돼요? 내가 공부를 할 때 젊을 때는, 젊어서 30대에는 내가 어떤 위치인지를 파악을 하지 말아야 돼. 그게 공부예요. 어디에도 겸손하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겸손하라, 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내가 공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악하려 하는 그 자체가 너는 욕심이다. 없어요. 그냥 열심히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을 열심히 흡수하면서 가면 돼. 우리가 이제 제자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스승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제자라니까 이게 1급이고 특급만 스승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고 전부 다 또 제자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거든요. 온 국민이 스승의 제자는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국민 제자고. 그리고 스승님이 옆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계신 분들은 그러면 제자입니까? 제자는 맞죠. 제자는 맞는데 이 사람들은 식구가 되는 겁니다. 스승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돼간다 이 말이죠. 스승님의 이념이 좋아서 몰려들어서 같이 가첩게 살아나가는 가족이 돼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스승님이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스승님의 제자는 1급들만 스승님의 제자가 돼요. 원 스승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멘토 제자가 아니고 스승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스승은 1급만 상대를 해서 제자를 삼고 그 사람들한테 면접을 봐서 기운을 내려주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널리 이끌게 하는 것이지, 그 밑에 사람들을 제자 삼지 않아요. 그 아래 밑에 사람들은 다 백성이니까 사랑하고 백성이 필요한 걸 가르치기는 하지만 제자의 공부가 아니고 거기에 힘을 내려주는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일반의 공부를 지금 이렇게 많이 해놔놓으면 내가 위에 제자를 가르쳐가지고 일을 할 때 편하게 해줄 수는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냈을 때 다스릴 수 있도록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는 되지만 그 일반인을 스승님이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스승님의 제자는 특급이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맞는데 그는 온 국민이고 수준에 맞춰갖고 전부 다 제자로서의 가르치기는 해도 스승님의 기운을 직접 내리받는 제자들은 아니므로 그렇게 나는 그럼 스승님 제자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라. 언제든지 일반적인 기운은 다 받고 다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욕심내지 말아요. 그리고 스승님한테 가까이 올 수 있는 거는 스승님의 이념이 좋아서 옆에 다가오면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서 스승님의 주의를 맴돌면 스승님하고 갇혀온 것이다. 항상 보호를 하고 갇혀온 데서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일도 하고 활동을 하고 하니까 그걸
전부 다 품어 안아가는 것이지. 그렇다라고 해서 오해를 해갖고 우리는 선생님한테 온 지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내가 1등 제자처럼, 그러니까 너 착각하지 마라. 스승님 제자가 되려면 어느 만큼의 기운이 담겨져야 되느냐면, 네가 아무리 네 밑에 사람들을 안 이끌고 하더라도 이끈 사람들이 수십만은 돼줘야 됩니다. 몇만 명 갖고도 스승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너가 미치는 이 밑에 환경들이 수십만은 미쳐야 스승님 제자가 돼요. 뭐 수천 명 데리고 있습니다. 너 제자 아니야? 우선에 봐줄 수는 있어도, 우선에 도와줄 수는 있어도, 왜? 너희들이 위에 이끄는 스승이 없으니까는 내한테 왔으니 내가 봐주기는 해도 너는 내 제자 될 사람은 아니에요. 원리들을 좀 알아야 돼. 진짜 네가 이 세상에 스승으로 왔다면 스승의 제자들은 특급이라야 돼요. 너가 몇천 명 이끌고 몇만 명 이끌어봐야 중소기업밖에 더 돼. 중소기업인을 가지고 제자를 삼지는 않아요.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 밑에입니까? 대기업 밑에예요. 대기업에 그래도 30인방은 들어가야 제자들이 되지. 이 나라의 사이즈의 대기업에 30인방은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 직접 제자를 삼고 거기에서 기운을 그 사람한테 내려서 주위의 환경을 다스리게 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30인방 안으로 축소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합병이 돼서 라인으로 이제 전부 다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지간한 거는 전부 다 지금 지가 최고라고 지금 깃대를 못 잡게 돼가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후죽순으로 키웠지만 이건 클 때 이야기고, 다 크고 나면 모여야죠. 압축시켜서 진짜 지도자들을 해서 거기에다가 압축을 시켜 다 모여야, 이래야 제대로 힘을 쓰는 거거든요. 힘을 모아야 힘 쓰는 거예요. 흩어져 갖고 오면 힘을 못 써. 앞으로 큰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큰 하늘의 힘을 받아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늘의 힘을 내리면 당신은 천군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빛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맥 빠질 일이 없어. 멘토의 교육은 틀립니다. 승생의 교육과 멘토의 교육은 틀려요. 승생은 어떻게 가르치는 게 승생의 교육이냐면, 내가 배운 거를 전수해 주는 겁니다. 내가 배운 거를 가르쳐 주는 거. 기술을 배우시면 기술을 가르친다. 이건 승생. 그리고 내가 이 음악을 배우시면 음악을 가르치는 건 승생. 내가 수학을 배웠는데 수학을 가르치는 건 승생. 내가 골프를 배워갖고 골프를 가르치는 건 승생. 태권도를 배워갖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건 승생. 구분하는 거에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내가 들어서 가르쳐 드립니다. 그 다음 멘토는 뭐가 멘토냐? 비유법으로 상대가 이해를 하게끔 이끄는 거. 여기 멘토예요. 멘토 가르침이라는 거는 승생 가르침하고 틀린 겁니다. 항상 비유를 해서 답을, 내가 골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골프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만져나가는 사람. 이런 거는 조금 이 사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멘토는 사회를 가르친다 이 말이죠. 기술은 네가 배울 수 있는 거지만 사회를 배우는 거는 멘토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멘토 같으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느냐면 40, 50대가 된 사람들이에요. 40, 50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멘토가 되는 것이지 30대 멘토는 절대 존재하지 못한다. 빨라도 40대는 돼야 멘토가 되는 겁니다. 30대는 승생은 돼도 수학 배운 거 수학 가르쳐주는 게야. 그 30대도 됩니다. 20대도 되고. 그럼 초등학교 가르치려고 하면 10대에도 돼요. 유치원생 가르치는 거. 그럼 단계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누나가 내를 가르치도 되고,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멘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멘토는 30대가 넘어선 자,
이렇게 안팎으로 40대에 있어도 이게 넘어선 자 40대는 올라가야 제일 빨라도 40대는 돼야 멘토의 자격이 있고 이 사람들은 사회를 30대에 배워 나왔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사회를 바라보는 간이 생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끌어주는 자. 그럼 내가 가진 이 기술은 덤으로 가고 그런 것들까지 하는 자. 여기 멘토입니다. 멘토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다 갖춰가지고 앞으로 빛나게 이렇게 내가 갖춘 것을 쓰게 해주는 자가 스승입니다. 멘토가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모든 이 갖추어놓은 것들도 이걸 빛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자가 스승이 해주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가르치는 역할과 멘토가 가르치는 역할은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갖추지 못하면 멘토가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40대 됐다고 멘토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멘토가 못 되는 겁니다. 기술만 가지고 있고 기술만 가르치고 있으면 너는 멘토가 될 수 없는 자예요. 이게 내가 창을 한다고 창만 가르치고 있고 어디서 잘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승생이지 멘토가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박자만 가르치고 목청만 가르치고 이건 멘토가 아니에요. 네가 목청을 일으키면 어떤 사람들이 오고 이 사회에 부딪혔을 때 어떠한 품위를 갖추어야 되고 그 품위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이런 기초적인 이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이끌어주고 하는 분이 나의 인생의 멘토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의 멘토지 제주의 멘토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나이 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다 멘토가 아니에요. 멘토라는 거는 멘토의 실력을 갖추어야지 그 사람의 멘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멘토다 이래 되는 거죠.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데 스승의 정신적인 지도자는 안 되더라도 중간쯤 내가 지도자가 돼줘야 인생의 멘토 소리를 듣는 겁니다. 멘토는 인생의 멘토. 뭐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인성을 조금 이렇게 갖춰야 된다. 뭐 이제 그럼 인성을 어떻게 갖췄는데 뭐를 어떻게 하는데 이 깊이를 더 못 끌고 들어가면 몇 프로짜리 멘토냐? 여기 되는 거지. 우리가 승생도 급수가 있고 멘토도 급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멘토 급수가 30% 멘토냐? 내가 그러면 70% 멘토냐? 100% 멘토가 됐냐? 이런 걸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질량의 프로테지를 떠나서 하급 멘토냐? 중급 멘토냐? 상급 멘토냐? 여기 또 다르죠. 부분이. 이게 멘토라고 해가지고 누구든지 내가 뭘 조금 알킨다고 멘토는 맞는데 급수와 질량이 틀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급수와 질량들이 이제 앞으로 또 공부해질 거니까. 근데 이 질량이 아주 일반적인 이 40% 안에 멘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조금 이렇게 선이 넘어서 70%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내가 어느 정도 지적인 이능 갖춤을 해갖고 세상을 보는 이 지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의 멘토가 있고 아주 내가 진짜로 지적으로 이 마인드를 가지게끔 내가 갖춘 사람의 멘토가 있고 이거는 이제 특급 1급 되는 거죠. 여기 달라지는 거죠.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걸 잘 풀어야 돼요. 스승을 뭘 보고 스승이라고 했느냐. 요겁니다.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월등하다. 요거는 뭐를 이야기했느냐면 제자가 승생보다 월등한 겁니다. 제자는 누구든지 승생보다 월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생을 스승으로 본 거죠. 승생보다는 제자가 월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승생은 너가 배우기 전에 내가 배운 걸 너한테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주입을 해주면 너는 이걸 배우고 나서 네 걸 창출을 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미래를 사는 사람이고 승생은 과거를 살고 가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더 나은 지식과 발달이 되겠습니까? 과거가 더 나은 지식과 발달이 되겠습니까?
답은 여기 있는 겁니다.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배운 지식으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지식을 먹고 나면 너희들은 월등한 생각을 앞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미래를 너희들이 맞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다. 절대로 머물지 않는다. 세상은 항상 진화 발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가 내보다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모질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자가 내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나의 제자지만 커서는 내 제자를 보고 내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제자가 더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열어갈 신패러다임을 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가졌던 나의 공부는 거기에 닿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것은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스승은 뭐냐? 스승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스승은 너희들이 선생한테 배우고 너희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70% 갖춘 연후에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스승은 처음부터 스승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선생들한테 배우고 이 사회를 배우고 네 실력을 이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실력은 너가 다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스승을 만나면 뭐를 배워주는 게 아니고 너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스승이에요. 너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면, 네가 지식을 갖출 때는 선생한테 배우고 사회에서 배웠을 수 있어도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 너가 그 갖춘 지식을 어떻게 써야 될 줄 아는 공부는 어디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은 갖출 수 있는데 지식을 갖춰갖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분별은 너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만나야 되는 게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경제는 이룰 수 있어. 경제를 다 이루고 나서 이 경제의 힘으로 이제 어떻게 내가 이 힘을 바르게 쓰는 방법,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재주를 다 갖추었어. 이 갖춘 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갖춘 거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요래 되면 재주나 지식이나 경제나 어떠한 것도 네가 다 갖추고 나면 갖춘 걸 어떻게 써야 되는 게 근본이냐면 빛나게 써야 되는 겁니다. 빛나게 써야 된다 이 말이죠. 네가 갖춘 것은 빛나게 써야만 너가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한 보람,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걸 빛나게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때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스승과 선생이 하는 일이 달라. 근본적으로 달라. 뭐가 스승인지, 뭐가 선생인지 근본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오늘날 이 사회에 이만한 지식을 갖춘 사회라면 이 근본부터 먼저 찾아서 이거 선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지, 선생인지 스승인지도 모르고 멘토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뭘 멘토를 찾는다 그래. 멘토가 뭔지도 몰라. 멘토가 된 자는 성생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성생을 뛰어넘으면 멘토가 되고, 멘토가 되는 사람은 아직까지 다 내가 이룬 게 아니고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스승을 찾는 거예요. 스승은 스승들을 찾는 게 아니고 스승을 찾는 겁니다. 멘토는 멘토들을 찾는 거지만, 성생은 성생들이 있지만 스승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승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을 다 갖춘 사람, 내 힘을 다 갖춘 사람, 지도자가 될 사람, 지도력을 가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스승을 찾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기업의 오너들이 스승을 찾는 것이고, 그래 이 스승을 못 만나면 당신들은 여기서는 두 발 못 나가요. 깝깝한 걸 벗어날 수가 없어. 많이 이루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오래 가면요, 내가 깝깝에 미치게 돼가 있어요. 많이 이룬 것은 이걸 아주 빛나게 써가지고 이것이 운행이 돼버려야, 운행이 돼야 네가 안 깝깝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 내 이 갖춘 지식을 빛나게 써갖고 이 기운이 운행이 돼야 너가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래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기술을 갖춘 사람도 마찬가지고 재주를 갖춘 사람. 이 재주를 갖춘 걸 갖고 얼마나 빛나게 쓸 수 있는 길을 여느냐. 이것이 네 인생이란 말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것이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내가 고생하면서 이룬 것을 경제도 지식도 재주도 이룬 것을 얼마나 빛나게 쓰느냐에 내가 내 인생이 걸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하나를 묶어가지고 이 나라 안에는 이 나라 국민들과 마찬가지고 전부 다가 똑같은 겁니다. 이 나라 안에는 이걸 갖추어 놨다라는 겁니다. 이 힘을. 이게 나라의 힘이에요. 이 힘을 갖추어 놔놓고 이걸 빛나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오만 분야 전부 다가 지금 답답해가고 어려가고 힘들어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갖춘 나라가 어려워. 이 근본이 어디서 잘못됐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실력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승을 못 만나면 누가 안 따주면 못 올라가요. 이래서 지금은 스승이 필요할 때다 이 말이죠. 없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 게 아니고 가진 걸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고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고 이 국민들이 그렇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거지 당신들이 앞으로 신개발을 못 해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진 거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신패러다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지혜를 못 연다 이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 스승과 승생이라는 게 확연히 알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답을 찾아보자. 스승은 절대 뛰어넘지 못한다. 스승보다 나은 제자는 절대 없습니다. 존재하지를 않게 돼가 있어. 승생보다 뛰어난 사람은 제자는 누구든지 바보 아니고서야 승생보다 뛰어나게 돼가 있고 내한테 배우던 너의 어른이 되면 너는 내보다 뛰어나게 돼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스승은 그렇지 않아요. 스승은 대자연의 근본을 깨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보지 못하면 스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고나야 되고 전생에 공부한 게 있어야 되고 이 생에 와갖고 시대에 맞춰갖고 일을 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반인하고는 다른 겁니다. 패턴 자체가 틀려. 그래서 사회를 보는 패러다임과 만지는 패러다임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그건 너희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는 근본이 틀려. 종자가 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종자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잣대로 가지고는 넘어설 수가 없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나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아주 정성껏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면서 이끌어야 돼요. 여기 무슨 소리냐면 왜 지금 아이들이 불만을 가지고 튀고 막 말을 안 듣고 하느냐 하면 너희한테 맞게끔 이끌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생들이 아이들한테 맞게끔 안 이끌어주고 내 멋대로 이끄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근본이 잘못되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모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후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조금 안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걸 안다면 거기에 맞게끔 아이들을 대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지금 배우는 애들이 전부 다 디지털입니다. X세대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X세대까지 배우는 게 일단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지금 가르치는 게 전부 다 30대 미만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은 어떻게 살 사람들이냐 하면 너희들은 삶 자체가 홍익인간입니다. 너가 배웠든 안 배웠든 너희들은 앞으로 홍익인간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지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적으로 살 수 있는 가르침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수학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막 쪼도록 가르쳐야 되냐? 그게 아니고 수학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사회도 알아야 되고 국어도 알아야 되고 외국어도 조금 알아야 되고
좀 알아야 되는 거죠. 홍익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 시대는 글로벌로 사는 홍익인간으로 산다라고 하면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내가 알 거를 조금씩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가 물건을 만들어 팔아먹는 장사꾼으로 살 거냐? 홍익인간 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기술을 더 창출하고 기술로 해갖고 위를 점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을 얼마나 사회에 아리키고 인류에 아리키면서 살 것이냐. 이는 지식사회라는 것이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은 컵을 만들어서 저 사람이 쓰게 해준다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적인 걸 갖추어갖고 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방향과 이런 걸 이끌어주는 지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이루어야 이롭게 하는 것이지 컵을 만들어갖고 저기에다가 전자제품 텔레비를 만들어가 네가 쓰게 해준다고 그게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살아나가는데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기계나 뭐 이런 이게 스마트폰이나 그 안에 들어간 기술이나 이런 거는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도구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그런 기술을 만지고 이런 그런 걸 생산을 하는 거는 30%밖에 안 합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가 앞으로 올 때는 30%밖에 일을 안 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 그 디지털들이 정확하게 따지면 40%는 아주 기술 같은 걸 만지고 개발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고 그 다음 30%는 기획을 좋아합니다. 지금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요렇게 그 질량들이 기획을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요런 거를 이제 많이 하고 그 다음 위에 30%는 완전 지도력을 갖는 지도자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요렇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일꾼을 만들려고 막 주입을 시키면 애들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옆으로 다 튑니다. 미쳐요. 깝깝해서. 왜? 우리 거를 가르쳐주면 신나가 눈이 반짝반짝해 듣고 막 배울 건데 엉뚱한 걸 지금 막 하라고 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럼 까뜩하면 그냥 누구가 잘라 그러지. 놀라 그러고. 아주 틱틱거리고. 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지금 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정확하게 저거가 필요한 걸 내주면 제일 좋아하고 따르고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게 베이비 부모들이 자랄 때 우리가 필요한 거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성생을 얼마나 잘 따랐습니까? 이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아들을 가르치는데 이 아들은 뭐 애들을 모르고 우리 배운 대로 해갖고 막 우리하고 걔들은 삶이 틀려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더라도 이 아이들 그렇게 우리를 위에서 우리 어른들이 저거 방법으로 살게끔 우리한테 가르쳤으면 우리는 큰일 났죠. 그렇듯이 우리도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방법에 가르쳐야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 순리거든요. 대자인의 순리. 그래서 선생들이 지금 이 꽃을 이래 받았잖아요. 이 선생들이 한 30명이라도 우리 선생들 같으면 선생 모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꽃을 이래 받았는데 달고 나가려면 부끄럽지 않는가? 요 뭔가를 가닥을 하나 잡아야 돼요. 왜냐? 우리 선생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지금 잡니까? 눈이 동그랗게 배웁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러면 아이들이 즐겁습니까? 요걸 지금 우리가 따져보면 아이들이 지금 막 순환 시대입니다. 그러면 선생들이 우리가 꽃다발 받을 짓을 했냐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 반성.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제자들한테 꽃다발을 받을 수 있는 짓을 했냐 이거죠. 우리가 그 짓을 했다면 아이들이 지금 우리를 믿고 아주 좋아해야 그래야 내한테 이 꽃다발을 줄 때 내가 받은 겁니다. 근데 저거는 지금 힘든데 내한테 꽃다발 줬다면 우리가 힘들게 사는 사람이 꽃다발을 주면 나는 더 힘든 거예요. 그걸 받아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명이라도 하나 내야 됩니다. 오늘의 스승의 날에 우리가 이런 꽃다발을 받았는데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만하고 이만해서 우리가 미안하구나. 안 받는다고 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것을 더욱 매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더욱 노력을 하는데 힘쓰겠다. 우리가 이는 깊이는 모르지만 선생들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성껏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그는 연구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걸 선포를 한다면 이런 걸 발족을 시킨다든지 국민들한테 선생이 달리 배워입니다. 지금은 나 자신을 보고 사회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융합하고 어떻게 같이 노력할 것인가 이런 걸 찾는 이러한 활동을 지금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당신들이 다시 신용이 회복되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다가오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품에 돌아오고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모르는 걸 가지고도 우리 같이 노력을 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될 때지. 스승의 날이라고 했고 뭔가를 선물을 주니까 받고 아무 생각도 못 하고 장하다 이놈. 너가 선생을 생각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아둔한 생각을 하는 이게 뭔 놈의 선생이라고 지금 사회가 안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보이지 않느냐? 그게 안 보인다면 선생조차도 자격이 없는 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이래 되는 거지. 나의 학생들이 어려운 거는 내 가슴에 피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거는 몰라도 내 제자들이 어려운 거는 내 가슴에 피눈물이 쏟는 겁니다. 그게 선생도 그렇고 스승도 그렇고 마찬가지. 이거는 뭔가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될 때고 이 사회를 다시 들여다봐야 될 때고 내가 내 자리라고 우쭐댈 때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위에서부터 모르다 보니까 이 사회가 썩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썩어갖고 결국 썩어지면 내 몸도 썩고 내 발목도 썩는다라는 것도 알아야지. 내 주위가 썩으면 나는 썩은 데서 사는 거예요. 내 몸은 안 썩을 것 같으냐? 큰일 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겁니다. 이 선생들이 지금 자각을 해야 될 때고 멘토가 돼야 될 사람들이 멘토 역할을 못한 걸 자각해야 되고 이게 지금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이 지금 사회 멘토들이 돼줬어야 되는데 이걸 못해준 거로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반성을 해야 되고 뭔가를 초점을 잡아 나가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지식인들이 되고 지도자들이 돼줘야 이 사회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위에서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력을 안 해도 돼. 하늘이 가마두질 않습니다. 요거는 명심해야 돼. 이제부터는 2013년도부터는 노력 안 해도 되는데 백성들 피와 땀을 많이 먹고 나를 갖춘 자, 백성들 피와 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를 가지고 있는 자, 내가 백성들의 많은 인류의 희생 속에서 이루는 이 기술과 이 재주를 내가 갖춰놓은 자, 이 자들이 자기만 먹고 살고 밑에 백성들을 생각 안 하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빛나게 이 사회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너희들한테 지금 형벌이 내려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30%는 희생됩니다. 천지대공사 할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30%가 희생된다라는 얘기죠. 그 속에서 벌어집니다. 30%의 대상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걸음이 돼서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상이 되면 내가 참 제일 못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런 좋은 사회에서 희생을 하다니. 하늘의 천기가 내려올 판인데 내가 희생을 하고 나는 천기를 받지 못하고 일을 못한다면 그거는 참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그 희생되는 사람 1호가 뭐냐면 누구냐 하면 내가 지식을 많이 갖춘 자, 이 자가 사회를 등어시하는 자, 경제를 많이 갖춘 자가 사회를 등어시하는 자, 그리고 뭔가를 찾고 노력을 하지 않는 자, 많이 갖춘 자가 뭔가를 더 찾고 노력을 안 한다. 사회는 지금 어려워지는데 내가 더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자,
재주를 많이 갖춰놔 놓고 나는 밥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니까 사회를 위해서 노력 안 하는 자. 너희들부터 샘불로 날아갑니다. 견본으로 얻어 터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보일 거예요. 직위를 높은 자리에 줬는데 나는 사회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 네가 이루지 않아도 돼. 사회를 위해서 걱정은 하고 뭔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찾고 이런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네가 안 이루었다고 그 일 못 했다고 혼내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피와 땀을 먹고 성장을 한 자들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존재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벌이 내려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희생을 하면서 이 세상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지간하면 내 메시지를 듣지를 마. 듣고 나면 그때부터 너는 면접 들어가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 갑니까? 우리가 지금 성생이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건 성생이 지금 성생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직장 일을 하는 겁니다. 성생이 지금 노동자라는 얘기입니다. 노동을 하고 있다. 그래 업무가 과도한 거죠. 왜 노동을 하고 있느냐?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이라고 지금 간 거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 중에 나는 너무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갖고 지금 선생으로 일을 가고 있느냐 하면 내가 직장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아주 가중한 업무라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일량을 그렇다고 더 작게 하는 것도 아닌데 내한테 오는 거는 다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아주 챙기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건 성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고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스승의 날 지금 성생들이라고 지금 아이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렵지 않을 조건이라는 것이 성생이면 성생의 본연으로 돌아가라. 성생의 본연은 어떻게 하면 성생이 되느냐. 교육적인 거는 학교에서 받은 게 기본적으로 다 돼갖고 온 거니까 거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내가 대학을 나와갖고 대학생을 가르치라고 안 그래요. 내가 대학을 나와갖고 초등학생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건 기본적으로 돼요. 성생의 조건은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을 품어 안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성생으로서의 아이들한테 다가갔다면 월급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고 아이들한테 공부를 안 시키는 거 아니고 그거는 기본으로 시킬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은 기본으로 할 수 있고 이래갖고 가중한 업무로 내한테 절대 안 다가옵니다. 내가 피곤하지를 않아요. 즐거움을 맛보는 수준의 아주 기분 좋은 이런 삶을 산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안 피곤해. 근데 이걸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 갔다. 이 사람 저녁에 들어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직장이 어느 만큼 피곤한 일이냐 하면 교육자가 직업인이 돼버리면 얼마나 피곤하느냐 하면 네가 아이들한테 몇 시간을 써가면서 말해가면서 감독해가면서 이래 일을 하면요 생노동이에요. 저쪽에 그 건설 현장에 노동자들 있죠. 노동자들 그만큼 안 어렵습니다. 노동자로서의 내가 노동자 될 만한 그러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노동을 했을 때 그만큼 어려운 거지. 노동자의 기운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그 노동을 하면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저 위에 벽돌을 이렇게 갖고 등에 쥐고 올라가는데 웃어가며 재밌고 저녁까지 일을 해도 저녁에도 기운이 펄펄 나요. 근데 이게 노동자 신분이 아닌 사람이 노동 일을 하러 갔다. 노동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느냐 하면 올라갈라까지 맞다. 이게 지금 나는 노동하는 게 아니고 생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네 다리로, 네 체력으로, 너의 근기로, 너의 이 생각 마인드로 이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면 그런 게 가중되는 만큼 가중처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학교에 승생을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위치입니다. 학교에서 너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승생이 되고자 했다면 학생을 사랑하고 나는 가르치는 데 매진했어야지. 이 직업을 이렇게 택했다면 여기서 가중처벌이요. 직업을 택한 이 자체가 가중처벌이다 이 말입니다. 직업이라는 상상, 생각 자체도 너는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다. 너는 직업인이 아니에요. 교육자지. 여기서 가중처벌 하나 들어오고 직업이라고 생각한 데서 가중처벌 한 개가 들어왔다면 돈을 벌라고 생각하는 데서 두 개의 가중처벌이 들어왔고 먹고 살려고 하는 데서 가중처벌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내가 여기서 다른 것들이 얼만큼 붙었느냐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들어와 가지고 나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힘이 들다 이 말이죠. 가중이 되는 만큼씩 힘이 드는 것인데 이거를 곰곰이 한번 따지보라는 얘기죠. 이게 직업이 되면 안 돼요. 교육자가 돼야지. 직업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가르치는 게 나의 천직이고 그것을 교육자로서의 나는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당신이 하는 일이 안 어려워요. 어떤 일이 나한테 많이 주어져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이 사회의 일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근본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힘들다 하는 사람은 이 직장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게 가중처벌이요. 여기서 돈 벌어 먹고 살라 그러니까 또 여기서 가중처벌이요. 여기서 또 빨리 출세를 하려 그러니까 가중처벌이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를 무겁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는 출세하러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직장은 사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있는 자리예요. 이 직장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사업장이 만들어지려면 백성의 피와 땀이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가 이걸 관리하면서 자기 거라 했던 저거 조직이라 했던 조직은 관리하는 자들이고 이것은 백성들의 피와 땀이 모여져서 이 직장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직장이 만들어졌기에 그 다음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사회교육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앞으로는 해야만 되고 내가 이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회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을 놓았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열심히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을 모두 내가 흡수하면서 이걸 공부 삼으리라. 이걸 공부하리라. 이런 공부하는 자세로 내가 노력을 하면 너는 일이 안 어렵습니다. 첫째로 일이 어렵지를 않아. 저녁까지 일을 하고 시간을 더 연장해서 해도 지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조금 힘든 것도 나옴으로써 또 내가 정리를 하고 다른 일을 보면서 회복이 돼버리고 그걸 공부를 안 하고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다. 먹고 살라고 돈 벌러 갔다라는 데서 가중처벌이 돼갖고 이 압박에서 내가 무겁고 여기서 지혜가 나오지를 안 하고 내가 힘이 자연의 힘이 내한테 발동이 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고 사람을 만나니 사람을 만나서 내가 잘못 대하니 이 기운이 막힘으로써 또 어렵고 이게 스트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뭔 놈의 스트레스가 있어. 주는 만큼 배우면 되는데 환경을 내한테 주는 것이니 그 환경에 충실하고 공부를 하면 너가 어려움이 안 생깁니다. 요게 우리가 이게 승생들이 우리가 왜 이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업무 가중이 돼 갖고 압박이 들어오고 우리가 힘들고 그렇게 하는지 이제 이 원리들을 우리가 이제 잡아 나가야 될 때입니다. 경찰이 얼마나 힘들어요? 너는 경찰로서 사회에 지도를 하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너는 그만큼 안 어려워요. 밤새 근무를 해도 아주
아주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내가 그만큼 어렵지는 않다니까. 왜? 경찰로 들어갈 정도면 너는 그만한 신장의 힘과 그만한 이 근기와 그만한 이 기운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경찰 택도 없지 생각도 안 하지. 이제 직장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앞으로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내가 힘이 안 들고 병이 안 와. 스트레스가 안 받고 직장은 내 공부를 시키는 데고 나를 키우는 데.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 나를 키우는 데라. 내가 커 나가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내가 사회를 환경을 내한테 이렇게 주고 내한테 그 경비도 쓸 수 있게 주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네가 성장을 하는 길이지 네가 너 거를 다 받을 만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너는 성장 중이지. 나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성장을 했으면 정확하게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일을 하면 넌 그 본 것만 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혜택이 와요. 실력도 없는 자들이 돈만 탐을 내고 오늘 또 보니까 저 데모 하던구만. 뭘 더 안 준다고 데모를 내 사냐. 이 내 발등 찍는지 왜 몰라. 그런 데모를 하면. 데모를 하려면 바르게 쳐다보고 바른 데모를 해야 돼. 꼼짝도 못하고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데모를 해야 돼. 앞으로 수준이 바뀌어야 돼. 뭘 좀 상여금을 적게 준다, 무슨 놀게 안 해준다, 일당을 더 달라 이런 데모를 하면 이거는 완전 돈의 노예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 걸 얻어내려고 사회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힘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힘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는 아주 수준이 너무 낮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데모의 문화도 바르게 세워야 돼.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한다. 들어보니 이해가 가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양보를 받아서 우리 수준을 높이고 직장인들이 데모를 하려면 이 직장인들이 수준이 높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않는 데서 비롯돼야 되는 겁니다.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먹을 거 빵을 몇 개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권을 챙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신들을 믿고 가니까 당신들이 우리의 삶에 지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이끌어줘야 되지 않는가. 요 수준으로서 봐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서 우리를 조금 더 이끌어주고 땡겨주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당신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뿐이지 안 이끌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아주 지적인 삶을 어떻게 산단 말이냐 우리가. 요런 거를 가지고 지금 잣대를 갖다 대야지. 무언가 밥 한 그릇 더 안 준다고 이건 개돼지도 아니고 이건 동물들 하는 짓이에요. 옷 2개 더도 밥 6그릇 더 내놔라. 금액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언가를 이 잣대를 몰라서 그래. 근본을 모른다는 얘기. 직장이라는 게 네가 돈 벌러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 이 직장이라는 데는 대기업도 백성들이 피었다며 얼마나 많이 모여야 이러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피었다며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지. 앞에 사람들이 희생을 한 것을 오늘 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우리가 희생하고 지금 노력을 한 만큼 미래에 이 환경을 만드는 거. 너희들이 살아나갈 후배들이 살아나갈 환경을 더 만드는 것이고 그 만드는 그 바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성장을 해 나오고 어떻게 커 나오고 그 혜택을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가. 사람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크고 나서는 아주 보람있게 살고 아주 즐겁게 사는 그런 인생이 벌어지지 않는가 봐. 지금 이런 방법으로 살면 전부 다 너는 시간 지나서 50대 이상 지나면 너는 엄청나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50대가 지나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갈 길이야. 젊어서 우리가 고생을 하지만 고생 끝에는 아주 보람이 있고 그래서 삶이 즐거운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봐. 무슨 소린지 이해가 좀 가요?